어느 작은 마을에 톰이라는 발명가가 살고 있었어요. 톰은 어릴 때부터 원인과 결과에 관심이 많았고 항상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싶어 했죠. 그는 무언가를 발명할 때 항상 그 발명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열정으로 인해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유명세를 얻었고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곤 했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젊은 농부 제임스가 자신의 닭이 매일 아침마다 알을 품지 않는 문제로 크게 고민하고 있었죠. 제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톰을 찾아갔습니다. 톰, 내 닭들이 요즘 알을 품지 않고 있어. 매일 아침 개 짖는 소리와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데 그게 문제일지도 몰라. 개가 짖지 않도록 할 수 있겠어? 제임스가 간청했어요. 톰은 인과관계에 대해 생각하는데 항상 스스로를 시험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흉히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론을 떠올리며 제임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임스, 우리가 그 개가 짖는 것 때문에 닭이 알을 품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그저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일 뿐이잖아. 실제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해보자. 제임스는 좀 의아했지만 톰을 믿고 그와 함께 문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개 짖는 소리를 며칠 동안 기록하고 닭의 알 품는 활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톰은 더 나아가 닭의 상태와 주변 상황도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발견을 했죠. 마을에 새로운 가로등이 닭장 근처에 생긴 이후로 닭들이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밤새 밝은 불빛 때문에 닭들은 잠을 방해받고 있었던 거예요. 톰은 제임스에게 설명했어요. 이제 알겠지? 개 짖는 소리는 그저 우연히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었어. 문제의 진짜 원인은 가로등 불빛이었어. 제임스는 크게 감탄하며 톰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그저 우르렁 대는 개를 억울하게 탓할 뻔했어. 내가 아니었다면 진짜 원인을 찾지 못했을 거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는 톰의 개 짖는 소리와 닭이 낳지 않는 이야기로 불리게 되었고, 흉의 이론이란 무언가에 대해 이해하는데 이상한 심리적 습관을 의심하고 얼마나 세심한 관찰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직접적인 관찰과 과학적 탐구가 단순한 습관적 신뢰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흉의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론적 관점을 재미있고 쉽게 이해하게 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현상을 경험할 때 진정한 원인을 찾기 위한 호기심과 열린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톰의 이야기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를 억측하기 전에 진실을 탐구하는 성향을 키우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 날 옛적 아주 먼 나라에 다소 이상하지만 매우 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왕 토미나스였습니다. 왕 토미나스는 철학과 도덕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들이 도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했으며 이를 위해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나라의 통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왕은 특별한 발표를 하기 위해 왕국의 모든 백성들을 성대한 연회에 초대했습니다. 연회의 중심에서 그는 장엄한 미소를 지으며 연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백성들이여, 오늘 우리는 우리 왕국의 새로운 도덕적 설계도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토미나스 자연법 대원장. 백성들은 수군거리며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에 기반하니 대원장은 본질적으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생명은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종족을 보존하라. 셋째, 진리를 추구하자. 이를 통해 우리 모두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왕국의 어리둥절한 시민들 사이에서 한 명의 용감한 청년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엄청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오, 그 질문을 기다렸노라. 우선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부터 모든 사람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숲속을 산책하며 새소리를 들어보길 권할 것입니다. 자연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이기 때문이요. 백성들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종족을 보존하는 일에 대해선 어르신들과 지혜를 나누고 많은 자녀를 낳아 우리 대대로 이어질 가문을 만드세요. 물론 이와 함께 주택 정책을 개선해 누구나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이오. 또다시 의미 있는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존중하는 문화 체험을 하도록 하겠소. 모든 학교에서 철학 시간을 늘리고 매주 진솔한 토론의 밤을 가질 것입니다. 왕의 설득력 있는 연설에 점점 많은 백성이 약간의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왕 토미나스의 비범한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이 되면 숲속을 산책하고 어르신들은 자기 경험담을 아이들에게 열심히 이야기해 주었으며 밤이면 서로 둘러앉아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온 왕국은 하나의 커다란 진리 탐구 공장처럼 변했고
도덕적 삶을 통해 행복을 찾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왕국은 평화롭고 번영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궁금증에 사로잡혀 그 비결을 배우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독특한 왕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연법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체감하고 돌아갔습니다. 왕 포미나스와 그의 자연법 대원장은 오래도록 전설로 남아 후대에까지 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와 같이 도덕적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을 더 행복하고 조화롭게 만든다는 것을 왕 포미나스와 그의 백성들은 몸소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현대 사회처럼 복잡한 체계가 형성되기 전 인간들은 자연 상태라 불리는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흔히 토마스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였습니다. 이곳에는 법도 없고 도덕도 없고 심지어는 질서도 없어서 사람들은 주로 힘에 의존하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곳에 우연히 떨어진 한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눈 덮인 산을 넘고 깊은 강을 건너 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필립이었고 그는 먼 나라에서 사회계약론을 배우고 그것을 나눠주기로 결심한 철학자였습니다. 필립은 이 혼란스러운 세계를 보며 한 가지 기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마을 중앙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을 때 큰 종을 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가 소리치자 순간 모든 사람들이 동그랗게 그를 둘러싸고 궁금증 가득한 눈길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아, 필립이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힘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저 멀리 제 고향에서는 더 나은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사회계약입니다. 사람들은 낯선 단어에 웅성거렸습니다. 필립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 서로를 해치지 않기로 계약을 맺고 하나의 주권자에게 권리를 양도하면 그 주권자가 여러분의 안전과 평화를 책임질 것입니다. 그럼 싸울 필요 없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은 자연상태 그 자체였고 그런 새로운 개념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필립은 포기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하나둘씩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론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작은 게임을 고안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신뢰의 동전이라는 것을 나눠주며 이를 각자 믿는 사람에게 건네면 그 둘 사이에는 무언의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작은 게임은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불신으로 가득 찬 마을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신뢰의 동전을 교환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사건 사고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원한을 품었던 이웃조차도 이를 통해 화해하고 머지않아 마을에서는 웃음과 평화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모인 어느 날 필립은 다시 한번 종을 울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사회계약이 힘을 직접 보셨을 겁니다. 함께 그 주권자를 뽑아 여러분의 권리를 맡아줄 이가 필요합니다. 모두 회의를 거쳐 한 여성 리아를 주권자로 뽑았습니다. 리아는 지혜롭고 공정한 사람으로 유명했기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리아는 주권자가 된 후 공정하게 법을 만들고 여전히 필립이 전해준 사회계약 논의 원칙을 준수하며 마을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필립의 여행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선사하게 되었고 그는 다시 새로운 곳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마을은 그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평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후대에 전해져 내려오며 자연상태의 혼란에서 벗어나는 유익한 방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회계약론은 하나의 재미난 이야기로 사람들 가슴속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어느 작은 마을에서 루소이 일반의지 개념을 흥미롭게 해석하는 방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연극이 열리기로 했습니다. 마을은 인구가 적고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이익을 논하는 기존의 방식은 다소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극의 중심인물은 코마르코 코스모스라는 엉뚱하고 엽기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코마르코 코스모스는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으나 별을 관찰하는 것보다는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에 더 능숙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중심에 큰 천막을 세우고 일반의지 축제라고 부르는 이상한 행사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이 축제는 개별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마을 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재능을 쉽게 특정짓지 못했거나 이를 공유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축제의 첫날, 코마르코는 마을 회관으로 사람들을 모았지만 참여자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별 볼 일 없던 목수 그레고리는 자신의 망가진 망치를 들고 와서는 난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요 라고 선언했고 제빵사 클라라는 반죽 덩어리를 들고 와서는 시간에 맞춰 구울 줄 몰라요 라고 울먹였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분위기에서 코마르코는 혜성처럼 무대 위에 올라갔고 그의 캐릭터답게 색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코마르코는 전체가 참여하는 거대한 퍼즐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능력을 작은 조각으로 삼아 커다란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레고리는 자신의 망가진 망치를 활용해 목재 조각을 만들고, 클라라는 구운 빵 조각을 가져와 향기를 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퍼즐 조각들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 보였지만 코마르코는 이를 마을의 중요한 장소에 하나둘씩 배치하며 완성해 나갔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 주민들은 그동안 만든 퍼즐 조각들이 마을 지도에 위치한 중요한 장소들을 재현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퍼즐은 공동체가 서로의 작은 도움 속에서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코마르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자의 조각은 작고 불완전해 보일지 몰라도 모두가 함께하는 순간 마을 전체가 빛나는 그림으로 완성됩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협력의 중요성을 깨우쳤습니다. 퍼즐이 완성된 그 장면에서 코마르코 코스모스는 별들이 마을 위로 반짝이는 밤하늘을 가리키며 루소의 일반 의지를 설명했습니다. 별들도 혼자 있을 때는 작은 빛일 뿐이지만 함께 있을 때 밤하늘을 비추며 황홀한 우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마을의 별입니다. 함께일 때 우리는 더 커다란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이후 마을은 더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로 변화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노력이 큰 공익을 위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이해했고, 이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코마르코 코스모스의 이상한 축제는 사람들에게 일반의지의 중요성과 그 힘을 깨닫게 한 특별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